네, 업종별 채용 정보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업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Q&A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세일즈 아이템의 임재명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업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까지 저희가 낱낱이 좀 파헤쳐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소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흔히들 이 영업직 쪽은 특히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영업직은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수당 체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지급받는 수당이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에는 숙련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뭐 본인이 활동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어떤 소득의 극단적인 편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 능력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 그 실적의 등락폭이 그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업직도 지금 종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단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 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영업직에 입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시장 규모도 비례해서 날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네. 또 그에 걸맞는 어떤 소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영업직 종사자들도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판매 시장도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말 정산을 앞둔 연초가 되면 이 고소득 영업직 종사자들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버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소수에 한한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 근데 뭐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나 혹은 뭐 주변인을 통해서 영업직 종사자들이 사실 억대 연봉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고소득자가 어떤 극소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까 하는 것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커지고 또 선진적인 영업 기법들이 나날이 개발되면서 영업직 종사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평균적인 고소득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업직 종사자들은 퇴직금이나 어떤 그런 4대 보험 같은 복리후생 부분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전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 영업직의 경우에는 고객들과 만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는 비용도 저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소득에서 이런 것을 제외하면 아무리 고소득이라고 해도 이게 또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영업직은 직업적인 어떤 특성상 외부 활동이 잦고 또 고객과의 빈번한 만남으로 인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활동비나 판촉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점은 역시 또 컨트롤이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고객을 여러 번 방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이메일이나 화상 상담 등으로서 사전에 상담을 한 후에 네.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계약 체결시 같은 경우에만 방문해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은품 같은 판촉 비용도 값비싼 물품보다는 정성스럽게 자필로 쓴 감사 편지라든지 어떤 하는 그런 감성 서비스로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금 피크제 등으로 인해서 요즘 회사에서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영업직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요? 아마도 영업직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정년이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근로자는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인건비나 각종 복리 후생비가 비용이 상승해서 기업의 어떤 고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불안감이 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업직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매출에 기여한 대가로 수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사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저조한 경우를 빼놓고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도 환갑이 훨씬 지나도록 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할 때는 자기 자식한테까지 대물림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네. 종종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채용 공고를 보면은 이 영업 직종도 요즘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자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업직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거의 세일즈는 얼핏 그 단순한 판매 행위로만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네. 오늘날 세일즈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의 가치를 판매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과거 보험 설계사들은 단지 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렸지만 네. 최근에는 재무 설계나 혹은 재테크 관련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즉 소비자의 눈높이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영업직도 남보다 차별화되고 또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현업에 종사하는 고수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문화, 특성화 이런 특성은 영업직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경력이 또 하나의 스펙으로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직의 경우에는 이 경력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요. 영업 구직자분들한테 사실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영업직은 군대로 말하면 최일선에 서 있는 전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군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가장 유용한 인력은 결국 전투병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목적도 결국 판매에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에서 기획이나 생산도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결국 기업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실현해주는 조직은 영업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영업조직이야말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고객의 니드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출신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영업관리나 혹은 기획부서 인원들을 채용할 때 영업직 출신자들을 우대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오늘 임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영업직으로의 취업을 많이 고려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영업직을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업직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려진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침소봉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새 영업직은 의지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고 또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 요즘 같은 취업 대란의 시기에는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기존의 레드오션만 고집할 게 아니고 영업직에 관심을 갖다 보면 예상외로 자신의 적성과도 맞고 또 고소득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조언까지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세일즈 아템의 임재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